손해보지 마세요.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 안녕하세요. 판매가와 구매가가 똑같은 개인 택시 양도양수 중개거래 1등 대표 플랫폼 넘버원 택시의 아나운서 이수민입니다. 10월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서울 및 광역시 개인 택시 시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시세가 1억 1,750만 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양수자 유입 감소에 따른 매매 거래량의 축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상승한 개인 택시 시세는 양수자들에게 구매 부담을 줬으며 이는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급등한 시세가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건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며 향후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자 유입이 촉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개인 택시 조합의 시세 관여가 향후 시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양수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개인 택시 시세 과연 앞으로 어떤 변동을 보이게 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천 개인 택시 시세는 전주와 동일한 1억 2,3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인천 지역 경제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 택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 중인 경제발전 계획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개인 택시 이용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주요 경제발전 계획에는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시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교통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택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져 택시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밸류업 전략과 혁신성장 전략이 지역 경제성장과 개인 택시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밸류업 전략은 기존의 산업 기반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항공물류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인천 지역 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통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천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개인 택시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택시 매출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세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인데요. 앞으로 인천시의 지속적인 교통 인프라 확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향후 개인 택시 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 개인 택시 시세가 1억 3,500만 원으로 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양수자 유입 감소와 거래량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대전의 경제 불황이 개인 택시 수요와 시세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전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수출 둔화, 경기 침체, 그리고 지방세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내년 경제 예산을 줄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 중소기업 분야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시민들의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져 개인 택시 이용률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의 경제 불황과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 감소와 관련이 깊게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대전 개인 택시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택시업계는 밝혔습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 시민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택시 이용 또한 감소하였고 이는 개인 택시 양수자의 유입 감소 및 거래 위축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이 당분간 대전 개인 택시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 개인 택시 시세는 1억 4천만 원에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개인 택시 이용률은 요금 인상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광주에는 약 4,789대의 개인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교적 많은 수에 해당하며 광주 개인 택시 면허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광주에서 택시 요금 인상과 부재 해제 등의 정책 변화로 인해 개인 택시 면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시세는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광주는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간의 부재 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재 해제 이후 법인 택시 회사들의 매출 감소인데요. 부재는 택시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해제되었으나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며 일부 법인 택시 회사들이 인원 감축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재 제도입을 통해서 법인 택시업계의 경쟁 완화와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개인 택시업계가 다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기사들은 부재 제도입이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일자리의 유연성을 해친다고 보고 있으며 부재 제도입이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광주시는 택시난을 예방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택시 부재 외에도 택시 요금 조정, 법인 택시 근로조건 개선, 승객 수요에 맞춘 유연한 운행 규제 등의 다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 개인 택시 시세는 6천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매물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양수자는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최근 꾸준히 상승한 대구의 개인 택시 시세는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시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구 개인 택시 시세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는데요. 그 주요 요인은 기본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 택시의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의 경제 침체로 인해 택시 이용객이 약 20% 감소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구시는 기본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인상안에는 기본요금 적용 거리를 기존 2km에서 1.8km로 단축하고 이후 추가거리 요금과 시간 병산 요금을 각각 112m와 28초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인 심야 할증 요금을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구시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는 심야 시간대 택시난을 해소하고 운전기사들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구 개인 택시의 수익성 향상과 더불어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할증 확대가 대구 개인 택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시행되면 현재 매물이 증가하며 낮아진 시세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대구 개인 택시 조합이 바라는 대로 요금 인상이 받아들여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울산 개인 택시 시세가 소폭 하락해 9,600만 원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하던 울산 개인 택시 시장이 오랜만에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울산 지역의 경제 불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은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소비 감소가 개인 택시 이용률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양수자 유입 감소로 이어져 매물 거래량 저하로 나타나 시세 하락 압박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인데 최근 몇 년간 이들 주요 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지출을 포함한 소비력이 약해져 개인 택시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택시 수요가 떨어졌고 이는 결국 개인 택시 매매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울산은 현재 8천여 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 택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서비스 센터 신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전기차 택시의 운행 대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울산 개인택시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향후 울산 개인택시 시세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개인택시 시세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9,900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1억 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의 개인택시 시장이 다른 주요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많은 택시 대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관광지로 분류되는 제주도와 비교했을 때 시세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시세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부산 현지 거주자들의 택시 이용률 감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자가용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 택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택시 이용 빈도가 줄어들고 이는 결국 개인 택시의 수익성 하락과 함께 시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겨울철이 되면 부산 개인 택시 양수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날씨 요인으로 인해 택시 운행 조건이 어려워지며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양수자 감소로 이어진 건데요. 특히 자가용 보급률이 높은 부산에서는 택시 이용률이 더욱 낮아지는 겨울철에 택시 사업에 진입하려는 양수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소비자들의 외출이 줄어들고 택시 수요가 감소해 개인 택시 매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양수자들의 관심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개인 택시 시세는 겨울철에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양수자의 수요 역시 줄어드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개인 택시 시세는 1억 6,500만 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곧 다가올 겨울 비수기에 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주로 여름철과 휴가철에 관광객이 몰리지만 겨울철에는 날씨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비수기에는 국내 여행객뿐만 아니라 해외 방문객도 감소할 수 있으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이후 관광객 수가 약 10에서 15%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제주도는 여전히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겨울 축제와 액티비티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여행 수요는 여름 성수기와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 개인 택시의 수익성도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국 서울 및 광역시 개인 택시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시세대로 안전하고 빠르게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시세캐스터 이수민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